네, 안녕하세요. 기초과학연구원 IBS 데이터 사이언스 그룹에서 온 박성규라고 합니다. 네, 저는 오늘 수면 연구를 위한 데이터 과학이라는 주제로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것을 가벼운 마음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. 오늘 또 마지막 발표다 보니까 그냥 재밌게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총 3가지 정도로 꼭지를 준비해봤는데요. 처음에는 AI 기반으로 수면 연구를 하는 게 왜 가능성이 있고 중요한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, 그 다음에는 개인 수준에서 요거는 이제 그 딥러닝 AI를 사용해가지고 하는 연구인데요. 개인 수준에서 어떻게 그 개인의 특성을 예측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고, 그다음 3번째는 집단 수준에서 이 집단의 문화 규범이 수면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요거는 좀 더 전통적인 통계 기법을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네, 먼저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면요. 그 불면증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. 그 그림에서 보시듯이 병원에 가가지고 약을 타옵니다. 그래서 약을 먹을 때는 불면증이 좀 나아지는 것 같다가 또 약이 좀 떨어지게 되면은 다시 또 병원에 가게 되고, 이런 식으로 그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. 저희는 그 중에서 인지행동 치료라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. 인지행동 치료는 여기 영어로 하면은 Cognitive Behavioral Therapy라고 해서 앞으로 줄여서 CBT라고 하겠습니다. 이 CBT를 쓰게 되면은 그 그림 위에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치료가 가능하고요. 그리고 또한 약물에 비교해서 좀 더 적은 부작용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CBT를 모바일 서비스에 적용을 하면은 사람들한테 좀 더 지속적으로 다가갈 수 있고 좀 더 편리하게 쓰게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동기부여였고요. 그다음에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이거는 실제로 저희 그 실험에 참여한 한 대학생의 데이터인데요. 4월 30일을 보시게 되면은 잠을 밤에 잘 잤습니다. 그리고 낮에도 낮잠을 따로 자지 않았고요. 근데 바로 다음 날을 보시게 되면은 밤에도 되게 쪽잠을 자고 그 다음에도 낮잠을 또 계속 자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인 수준에서도 굉장히 그 과거의 수면과 활동이 다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다 다른 활동과 수면 이런 정보를 사용하면은 좀 더 개인 맞춤형으로 치료법을 제시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저희의 동기부여였습니다. 네.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뭐 전산학과 뭐 딥러닝 같은 기반 연구는 기본이고요. 그 외에도 정신건강의학 그리고 뭐 사회과학과 전체를 볼 수 있는 도시 연구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융합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기관들이 모여 있습니다. 네. 그러면은 이제 현실적으로 제가 진행하고 있는 AI 관련된 연구를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. 먼저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한 50명 정도 되는 대학생 그리고 대학원생 분들을 모아서 6주 동안 24시간 내내 그 핏빗이라고 하는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 요 손목에 차는 거를 채웠고요. 느끼시겠지만 이 50명을 6주 동안 하루 종일 잘 때까지 채워놓는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. 그게 사실 가장 이번 연구에서 힘든 점 중에 하나였고요. 네, 그렇게 어렵게 해서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네, 이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. 그래서 2가지 연구를 크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. 왼쪽을 먼저 보시면은 이거는 개인 그 군별 특성을 확인하는 연구를 했는데요.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모은 데이터를 8일 단위로 이렇게 묶었습니다. 그러니까 주말과 주중에 꼭 한 번은 뽑힐 수 있도록 해가지고 8일 데이터를 이미지화한 다음에 그 이미지화 데이터를 그 이미지 데이터에 특화된 인공지능 모델에 집어넣어서 인풋과 아웃풋을 같은 걸 집어넣게 되면은 집어넣고 계속 학습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숨어있던 정보들을 이제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미지별로 끄집어낸 숨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적절하게 군집화를 해서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을 그 개인의 과거 특성에 따라서 군집화를 시도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군이 총 5개가 나왔는데요. 그걸 가지고 같이 협업하고 있는 정직 선생님께서 그 군별 특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각 군별로 맞춤형 치료법은 어떤 게 있으면 좋을지를 제시해줘서 실제로 그 치료법을 각 군별 그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학생분들한테 그 제시까지 해준 그런 연구였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연구 같은 경우는
왼쪽은 이제 군별 특성을 봤다면 오른쪽은 좀 더 개인의 특성을 본 연구인데요. 마찬가지로 같은 데이터를 사용해서 좀 복잡해 보이는 이 딥러닝 모델, 왼쪽은 좀 딥러닝 모델이고 오른쪽은 좀 더 그 의사결정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두 개를 넣어서 왼쪽에서는 개인의 그 다음 날에 수면의 질을 예측을 하는 걸 했고요. 그 다음에 오른쪽 모델을 써서는 지금 피험자 50명이 있는데 50명의 그 1일 그 순위를 계속해서 예측을 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해가지고 좋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. 그래서 이 연구에서 주안점은 미래의 수면의 질을 잘 예측한다. 그 핏빗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예측을 했을 때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보여줄 수 있다라는 데 또 의미가 있습니다. 예를 들면은 그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 유저인 경우에 어떤 날에 수면의 질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그 총 7일, 그러니까는 그 이전에 7일 데이터가 전체가 다 필요하고 그 중에서도 그 5월 30일인가요? 하여튼 그 특정 일에 제일 그 미래의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걸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인별로 나의 오늘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과거 어떤 날이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개인별로 또 특화된 치료법을 제시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번 연구의 특징입니다. 그래서 지금 얘기되기로는 사회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현대인의 많은 난치병 중에 하나가 수면 장애입니다. 그래서 거의 전 세계적으로 수조 원, 수십조 원까지도 지금 시장 규모가 예측되고 있는데요. 거기서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고 평가가 되는 정신건강의학의 그 실제 연구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디지털 치료법은 그 수면 문제를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는 이제 개인 수준의 AI 연구를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이제 집단 수준에서의 빅데이터 통계 분석 연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이것도 마찬가지로 웨어러블 데이터를 사용했고요. 전 세계 19개 도시에서 3만 명 정도 되는 유저의 거의 1년치 데이터를 저희가 좋은 기회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전체 그 유저들의 수면과 주간 활동을 이렇게 조사하면은 뭔가 이 집단 수준에서의 수면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연구의 전제였고요. 이렇게 다양한 통계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B 부분이 좀 재밌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. 이 B를 보시면은 파란색의 이 막대 그래프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총 3만 명 되는 유저들이 그 수면 취침 시각입니다. 그리고 오렌지색, 주황색이 그 기상 시각이고요. 근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게 3만 명의 그 전체 데이터인데 취침 시각이 굉장히 늦습니다. 생각보다는 거의 12시쯤 되는 거고 거의 1시쯤 되는 것도 많고요. 근데 저희가 또 다른 데이터로 그 설문을 통해 가지고 받은 수면 데이터도 있습니다. 근데 거기서는 사람들이 취침 시각을 써달라고 하면 대부분 11시에서 많아봐야 12시 정도 쓰거든요. 저희가 사실은 이게 처음엔 노이즈로 생각했는데 이거는 이제 전체 3만 명 되는 다른 데서 받은 거고 저희가 또 저희 나름대로 수집한 데이터가 있어서 확인해봤더니 저희는 이제 학부생들 데이터인데 그 평균 취침 시각이 거의 2시, 3시인 거예요.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지금 약간 섣부른 판단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뭔가 이 서베이 그 설문을 통해 가지고 말을 할 때 내가 2시쯤 잔다, 3시쯤 잔다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좀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, 뭔가 약간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서 그쪽으로도 조금 더 그 분석을 해볼 예정입니다. 네, 아무튼 초기 발견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위쪽에 왼쪽 2개 그래프를 보시면요, 이 국가별로 수면 시각은 굉장히 취침 시각은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, 네, 수면 시각은 좀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Y축이 총 수면 시간이거든요. 총 수면 시간은 그 기상 시각이 아니라 취침 시각에 좀 결정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. 이거는 이제 좀 직관적이죠. 왜냐면은 기상 시각이라는 거는 아침에 이제 알람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대부분 이제 알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시각은 좀 정해져 있겠죠. 근데 취침 시각은 좀 더 개인의 자유도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고요.
그 다음에 그래서 취침 시각은 이 두 번째 그래프인데 훨씬 그 X축의 그 폭이 좀 넓습니다. 왼쪽에 비해서. 그래서 취침 시각은 기상 시각인 경우에는 문화랑 상관없이 조금 더 나라별로 좀 비슷한 걸 확인할 수 있었고, 반대로 그 취침 시각은 조금 더 이렇게 나라별로 혹은 문화별로 좀 다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 그래프에 나오지 않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좀 더 이른 취침과 기상 시각을 계획하는 것을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 데이터는 사회적 규범으로 수면 지표가 변화하는 것 중에서 절반 정도 혹은 그 이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게 저희 통계 모델로 확인이 되었고요. 근데 그럼 나머지 절반은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도시의 조도 혹은 그거와 연결되는 뭐 강우량 뭐 이런 거를 또 그런 걸 생각할 수 있겠죠. 근데 그거를 다 차치하고서라도 이렇게 그 문화적인 그 규범을 가지고도 거의 절반 정도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에 저희는 조금 놀라움을 느꼈습니다. 여기서 말하는 이제 문화적 규범이라는 거는 뭐 개인주의나 아니면 뭐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 뭐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 그래프는 어떤 의미냐면은,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본 거는 이 사람들이 수면을 하는 거에도 굉장히 내가 속해 있는 도시 혹은 그 국가 이런 집단이 많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거를 확인을 했고요. 이미 뭐 절반 이상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확인했고, 근데 그렇기 때문에 좀 슬프지 않습니까? 그럼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없느냐? 그래서 그걸 또 조금 더 봤습니다. 그래서 이제 통계 모델을 좀 더 돌려서 확인을 해봤더니, 그러니까는 이 나라별로 문화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, 그래도 개인별로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수면의 질을 어느 정도는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했고요. 그래서 이 마지막 그래프 의미하는 거는 내가 하루에 1000보를 걸었을 때 빨간색은 총 수면 시간을 몇 분을 줄일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고요. 오른쪽에 초록색 그래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8시간을 내가 침대에 누워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에 몇 분을 더 꿀잠을 잘 수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그 빨간색에 해당하는 곳에서 맨 마지막, 맨 밑에 있는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핀란드에 있는 사람이 하루에 1000보를 이렇게 평균적으로 걸었을 때 약 5분 정도 덜 잘 수 있는 거죠. 그 반면에 초록색 그래프에서 그 스웨덴을 보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내가 하루에 1000보를 더 걸었을 때는 8시간 누워 있을 때 한 4분 정도는 더 꿀잠을 잘 수 있다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라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개인의 노력과 같이 좀 더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를 더 투자를 한다면은 수면의 질을 상당히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뭐 하루에 몇 번을 더 걸으면 더 건강해진다 이런 게 그냥 막연히 그냥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지식이라기보다는 실제로 데이터에서 나왔으니까 우리 다 같이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도 같이 뭐 점심시간에 하루 30분 정도 더 산보를 한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하면은 충분히 우리의 하루하루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생각을 좀 전환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그리고 이건 이제 광고인데요. 그래서 이러한 저희의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 앱을 만들고 있고요. 그래서 이거는 올해 겨울 방학 목표로 초등학생분들 특히 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생활 습관이 좀 많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런 초등학생들 생활 습관을 좀 교정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앱을 지금 거의 다 만들었고 겨울 방학 때 런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모집하고 있으니까요. 여기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네, 참여하시면은 12월에 실제 앱을 쓰시면서 개인의 생활도 이렇게 한번 관리하실 수 있고 한번 좋은 개인 하루하루의 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네, 그래서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저희 그 데이터 사이언스 그룹 홈페이지 오시거나 아니면 제 홈페이지 오시면은 더 많은 정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